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독자한테 이제 톡을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오픈한 지 한 달? 4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죠.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현재 한 명을 교습하고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네다섯 명은 상담은 이루어졌는데 이제 등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유를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인데 약간 좀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베 없는 4층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관리비도 없다. 예. 본인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싼 곳을 공부방으로 싼 곳을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거의 원룸 같은 그런 사무실인가 봐요. 엘베 없는 4층에 돈이 별로 없어서 관리비도 없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본인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관리비 없고 엘베 없는 4층. 거기는 신축 건물도 아니겠죠. 오래된 건물이겠죠. 좀 더럽겠죠. 근데 이런 건물의 공통점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워요. 근데 거기 1층도 아니고 4층이면 어두컴컴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관리비가 없다는 건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은 4층이니까 4층은 엄청나게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본인의 사무실은 청소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는 그런 건물은 아닐까. 막 쓰레기 있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학교 바로 앞에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4층인데 관리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어. 왜냐면 평수가 너무 컸거든. 40평이었거든요. 저는 10평짜리에서 이제 교습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40평이고 하도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1년도 안 돼서 망하고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또 1년도 안 돼서 망하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시설은 좋아. 시설은 깨끗해. 그것도 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10평짜리 교습소 하면서 40평짜리 안에는 괜찮다니까, 안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1년도 안 돼서 계속 망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안에는 깨끗하고 막 시설 투자한 것도 다 그냥 받지도 않고 그냥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겉모습이 너무너무 추리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겉모습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도 그 건물이 5층 건물에 4층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희 동네에 학교 앞이고 이러니까 학교 앞인데 제가 있었던 교습소보다도 학교에서 더 가까워 뭐 이런 데야.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안 하는 거로 이제 했는데 아무튼 그 1층, 2층, 3층의 그 더러움, 어두컴컴한 이런 거를 뚫고 올라가서 4층까지 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야 4층까지 간다는데 이분이 뭐 동네에서 좀 알려지고 이름도 있고 뭐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 뭐 괜찮긴 하겠지만 이 선생님 처음이잖아. 처음 공부방을 여는 그런 분이신데 이 선생님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선택하셨다는 거는 1차적인 실수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예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절대로 관리비 없는 건물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관리비 아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정말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청소해주는 아줌마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화장실을 청소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유, 화장실 내가 청소하지 뭐 이렇겠지만 청소가 잘 안 돼. 본인도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 돼. 차라리 돈을 내고 화장실 청소를 맡기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느낀 건데, 돈 못 벌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려는 생각보다 내가 이 아이템으로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줄이려고 하는, 지금 나가는 돈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학원이 망하는, 그 예전에 제 영상인데, 학원이 망하는 증상, 징후, 심텀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내보낼 때, 그리고 관리비가 무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관리비는 어쩔 수 없는데 화장실 청소는 한 달에 한 5만 원 아니면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내가 보내고 내가 해야지.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이야? 돈을 더 벌려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학원이 점점 더 안 되는 심텀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give and take지 take and give가 아니다. 절대로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베풀고 뭐든지 그들이 편의를 봐주면서 베풀어야 들어오지, 내가 그 어떤 편의도 베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는데 돈 먼저 줘. 돈 먼저 주면 내가 그 돈 받아서 너네 잘 해줄게. 이런 마음이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시면 열심히 11조 하겠습니다. 열심히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give and take지 take and give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한 4-5명 정도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것이 등록으로 연결은 안 됐다. 그러면서 현재 1명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 상담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을 깊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연기자처럼 한번 앉아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나의 드레스 코드, 나의 표정, 나의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물을까에 대비해서 이미 써놓는 거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A4 용지 한 장 크기로 본인 소개서를 써놓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짜 학원이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언제 다 물어봐. 그러니까 써놓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그런 이력이나 뭐 경력이나 뭐 이런 자기소개, 어떻게 보면 솔직 담백한 이런 자기소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원이 운영되는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원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입 아프게 물어보지 않도록 딱 보고서처럼 딱 만들어서 그거를 딱 주시면은 그게 훨씬 더 시간도 세이브되고 결정하는 시간도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세이브되는데, 가끔가다 어떤 그 선생님들이 계시냐면 라이벌 아니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학원을 이제 오픈했다고 하니까 이제 간보러 오는 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죠. 뭐 그렇지만 왜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냐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뭐 학원비가 얼마인지도 안 써놔, 학원 커리큘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뭐 안 써놔, 뭐 이런 식으로 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의심을 그냥 하지를 말고 뭐 그런 것들이 오면 어때? 의심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진짜 이 학원이 어떤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본인에게 맞으면 다니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산뜻하게 한번 A4 용지 분량으로 써놓고 뭐 이렇게 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런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잘 해 놓으셨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는 뭐 경비가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잘 해 놓지는 못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정 이렇게 인테리어 할 게 없으면 화초라도, 그 싸잖아요. 화초는 저렴하잖아요. 화초라도 좀 이렇게 근사하게 좀 몇 그루 사놓고, 그리고 향을 입혀라. 사업장에 향을 입혀서 딱 들어왔는데 뭐 인테리어나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산뜻한 향이 있고 또 깔끔하게 차려입은 선생님이 조곤조곤 잘 말을 잘 설득력 있게 잘 하시면서 이렇게 A4 용지 분량에 딱 그거를 또 이렇게 여기 다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뭐 판촉력 볼펜이나 뭐 노트라도 이렇게 건네시면 그게 좀 더 좋은 인상을 남겨서 등록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명 정도가 여기를 찾아왔다는 건, 걔네가 다 등록으로 이어졌으면 이거는 뭐 1년에 한 30명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동네가 아니에요, 그 동네가. 예, 그리고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동네도 아니고, 4층이나 되는 데서 오픈을 했는데, 그것도 뭐 건물이 뭐 신축 건물도 아니고 다 오래된 그런 건물 4층에서 그런 걸 했는데도 사람들이 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을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의 태도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면 얘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 뭐 질문할 거 아니야. 거기에 질문에 단답식으로 뭐 대답만 해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몇 마디 이제 주고받다가 이렇게 일어서서 나가. 그거 하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안녕히 가세요 뭐 잡을 수는 없잖아. 그거 하고 딱 왔는데 벌써 향서부터 선생님 드레스 코드부터 얼굴 표정부터 너무 밝고 뭐 이렇게 했는데 조곤조곤 설득력 있게 말도 잘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A4 용지로 딱 우리 학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부방은 이렇습니다. 딱 주고, 뭐 학원 그게 써져 있는 노트와 볼펜을 딱 드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죄송한데 학원에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게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면 벌써 받은 게 많으니까 전화번호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 그러면 그 분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본인의 개인 블로그, 그 학원과 뭐 선생님과 뭐 선생님에 대해서 아니면 학원에 대해서 이런 블로그, 이미 만들어진 그 블로그를 문자로 그분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문자로 딱 전송을 했어. 그럼 이것과 뭔가 꽉 차 보이잖아, 이거는. 후자는 뭔가 좀 꽉 차 보이잖아. 이거 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면서 그 사람이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해. 근데 그 사람도 물을 만한 걸 마구마구 뭐 준비해 온 사람이 아니니까 몇 개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 그리고 학원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지. 그리고 선생님 뭐 얼굴이나 태도나 뭐 이런 것도 보면서 뭔가를 느끼겠지. 그러면서 일어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보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그러고 가는데 또다시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담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딱 그 부모님들을 맞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 예, 깊은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분하고 내가 카톡으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가 크몽을 하잖아요. 크몽에서 이걸 갖다가 크몽에서도 이 문자를 보내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자를 보낼 때 본인이 이미 이거를 구입을 하고 크몽의 이제 그 강의 그거를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문자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구입을 안 하고 문자를 이제 보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크몽에서도 이게 크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야 본인도 이익을 얻고 이런데, 크몽은 통하지도 않고 그냥 문자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냥 그 뒷거래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주문을 안 하고, 주문을 안 한 사람과의 문자에 제약을 둡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뜨냐면, 시뻘건 글씨로 뭐가 뜨냐면, 큰몽을 통하지 않은 뭐 이런 것은 뭐 위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떠. 그래가지고 그 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크몽으로 연락을 하지 말고 유튜브 댓글로 연락을 주면 내가 이메일 번호를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크몽 문자를 하면서 뭐 이메일 주소라든가 아니면 개인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올리잖아. 나도 그래서 이메일로 그냥 연락 달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시뻘겋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이메일 알려주는 거 이거 안 된다고 시뻘겋게 이렇게 막 주의하라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만약에 잘못된 그런 거래가 생길 때는 뭐 크몽 자격 박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분과의 톡을 하면서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안 하셨죠? 이제 그때 그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는 좀 금전적인 여유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많이 좀 아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건물에서 이런 10평 남짓한 이런 뭐 원룸처럼 된 그런 데서 공부방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만약에 이런 금전적인 준비가 안 됐다면 차라리 본인의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것은 정말 그만큼 안정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왜냐면 그 집 주소, 뭐 그 집은 그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면 더 안정감을 느껴. 결혼한 사람이고 애까지 있잖아. 더 안정감을 느껴. 애도 있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뭐 우리를 속이겠냐, 뭐 사기를 치겠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초등학생이잖아. 그럼 더더욱 안정감을 느껴. 엄마들이 오히려 집에서 공부방 하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학원을 하고 싶은데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럼 차라리 본인이 집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은 방도 2개밖에 없고 너무
어렵고 우리 집에서 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학원 강사로 다니면서 본인이 학원을 차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버셔야 됩니다. 월급을 받아가면서 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넉넉한 상태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판초물이나 이런 것도 후하게 주면서 막 이렇게 해야 학원이 이제 잘 되지. 이게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겨우겨우 뭐 이렇게 만약에 시작을 했으면 정말 이게 막 후하게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오늘 한 명이라도 들어와야 이건 너무 좀 심한가? 아무튼 그렇게 돈에 쪼달리는데 무슨 내가 그런 걸 베풀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베풀어야 된다니까. give and take라니까. take and give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지. 이미 받고 나서 그 중에서 얼마 몇 퍼센트 떼어가지고 그 사람 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 그러면 사업하면 다 성공하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give를 먼저 해야 그 이후에 take가 따라온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선생님이 이것을 보시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이 이 영상 보고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는 솔루션을 물어보셨으므로 그 솔루션을 대답을 해드릴 거고, 선생님이 이번 기회를 잘 극복을 해서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